아무도 삼성전자가 잘못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무죄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대들보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위기는 곧 한국 경제의 위기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반도체 시장은 평화로웠습니다. 예컨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1등, 하이닉스 2등,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3등 아주 평화롭게 점유율을 나누어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죠. 반대로 비메모리,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대만의 TSMC가 거의 독점으로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질서 또는 점유율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죠. 뺏고 뺏기는 치열한 경쟁이 곧 자본주의의 비즈니스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반도체 시장에서도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곧 삼성전자가 위기가 시작된 세 가지하고 결을 같이 하는데요. 이 균열의 시작의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마침내 TSMC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2017년 정도 되었죠. 그때 삼성전자는 2030년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등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무려 그때 당시 13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도 했죠. 자, 두 번째 균열의 시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반도체가 경제의 핵심이니까, 산업의 핵심이니까 이 반도체의 미국의 부활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그래서 많이 압박도 하고 회유도 했죠. 그 결과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엄청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그래서 트럼프가 쏘아올린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건 역시도 그때까지 평화롭게 유지되어 있던 반도체 산업이 균열이 시작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022년 챗 GPT가 등장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챗 GPT가 등장하면서 챗 GPT에 특화된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서도 챗 GPT에 특화된 반도체, 이른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HBM이죠. 이 HBM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때까지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던 반도체 산업이 균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틈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틈이 벌어진 사이에서 내가 주도권을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틈이 벌어진 것에서 오히려 큰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삼성전자는 그때까지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던 이 반도체의 재편, 이 과정에서 오히려 균열, 이것이 기회가 아니라 지금은 위기 측면이다, 위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의 3대 핵심 경쟁력을 보면요, 첫째 돈입니다. 투자 규모. 자, 반도체는 어마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가장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것이 반도체다. 그리고 엄청난 시간도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죠? 자,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엄청난 규모의 돈을 투자하면 기술도 당연히 발전해야겠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낸 반도체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결국 제품을 팔아야 내가 투자한 돈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의 투자는 기술력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의 양산 능력.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평택에 엄청난 반도체 공장을 삼성전자가 짓고 있고, 하이닉스도 용인에 엄청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양산 능력이죠. 많이 찍어야죠. 많이 팔아야겠죠. 자, 그런데 이 투자 규모가 잘못되면 반대로 잘못되면 기술력도 뒤처집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투자를 적게 하면
당연히 양산 능력도 뒤따라 줄어들 수 있으나 우선은 기술력이죠. 왜냐하면 공장은 한번 지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투자 규모에 따라서 기술력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삼성전자가 2023년 지난해죠. 시설 투자를 얼마 했냐면 총액을 48조 원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이것은 삼성전자 2022년 순이익의 2배입니다. 자, 그런데 48조 원을 투자했는데 아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만 하다가 비메모리 대만의 TSMC를 따라잡고 추월해서 2030년에 1등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13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현재는 메모리에서만 수익을 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렇죠? 물론 비메모리 분야도 수익을 내고 있지만 TSMC에 비하면 아주 턱도 없죠. 자, 그런데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총액 48조. 지난해 시설 투자 총액 48조인데 여기에 메모리, 비메모리를 같이 하니까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서로 돈을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투자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한 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한 60%, 그러니까 약 6, 5, 30에서 한 30조 원 가까이.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약 한 40% 정도, 약 한 2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쏟아 부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엄청난 돈이지만 TSMC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의 TSMC는 같은 2023년 지난해 시설 투자 총액이 40조 원입니다. 40조 원인데 물론 삼성전자에 비하면 한 8조 정도 적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TSMC는 메모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만 온전히 40조가 투자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TSMC보다 지난해 총 투자 금액이 많은데 아쉽게도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주력인 메모리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돼. 자, 왜냐하면 하이닉스도 있고 국내, 그 다음에 마이크론 등등이 있고 반도체 산업을 부활하기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등 계속 지금 난리를 치니까 삼성전자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의 점유율을 뺏기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메모리 분야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비메모리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이 TSMC랑 경쟁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돈을 적게 쓰니까. 뿐만 아니라 총액 48조를 비메모리까지 같이 나누어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도 아무래도 그때까지 온리 메모리에만 투자하다가 이제는 비메모리 분야의 투자 규모를 나누어 써야 되니까 메모리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떤 차이로 나타나냐? 미국 마이크론은 3등 업체인데 실제로 10나노 3세대 D램을 먼저 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그리고 이 기술은 계속 개발되죠. 전 세계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나노 5세대 D램 분야에서 오히려 삼성을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투자 규모가 나누어지니까 비메모리 분야도 TSMC에 비하면 턱없이 적고, 그 다음에 메모리 분야도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이런 등등에 계속 이제 투자를 더 늘리고 있는 기업들에 비하면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보다는 오히려 불리한 환경에 있는 거죠. 그것이 기술력의 차이, 기술력을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시작하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앞서기 시작하는 분야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이 주가 흐름,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올해를 포함해서, 올해 추정치를 포함해서 한 5년 동안의 매출, 당기 순이익, PR, 삼성전자 한 주 가격과 주당 순이익의 비율이 바로 PER이잖아요. 이것들을 한번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20년도였죠. 2020년도에 그때 8만 전자를 넘어서 10만 전자. 저는 혹시 기억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삼성전자 10만 전자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삼성전자는 9만 전자 특허리까지 갔다가 다시 주저앉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2020년도였죠. 자, 2020년도 보면
당기순이익이 26조, 그 다음에 매출액은 230조를 했고 PER은 21배 정도 되었습니다. 보통 반도체, 삼성전자가 PER이 한 21배 정도가 뭐 괜찮은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도 조금 성장은 했는데 PER은 13.5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그때 2020년도에 10만 전자 못 가고 8만 전자에서 주저앉았던 그 영향으로 2021년도에도 주가는 오히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PER이 더 낮아진 거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기 수익이익도 올랐고 매출액도 올랐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2021년도. 자, 2022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불황이죠. 불황이었는데 금리도 계속 올랐고 그 전에 이제 수주받았던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은 300조 원을 찍었고 당기 순이익도 늘었지만 PER 보십시오. PER이 6.86으로 떨어집니다. 지진 한 해. 그만큼 삼성전자 주가는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는 미래 기대치가 반영되는데 2022년도 기준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 기대치가 훨씬 떨어졌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마침 2023년 보겠습니다. 2023년 지난해는요. PER이 46.05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삼성전자의 당기 순이익 대비 주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된 때가 바로 2023년 지난해였습니다. 보면 당기 순이익은 11조 원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다 하잖아요. 실제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적자죠. 그죠? 삼성전자가.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스마트폰 시장, 다른 가전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흑자를 유지했습니다만 반도체 부분만 보면 적자였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2023년도에 당기 수익 대비해서는 굉장히 고평가되었다는 것이 삼성전자 주가였습니다. 자, 2024년 추정치 볼까요? 2024년 추정치 보면 다시 300조 원 매출 올라옵니다. 예상치입니다. 그 다음에 당기 수익은 한 28조 정도, 지난해에 비하면 거의 뭐 2.5배 이상, 3배 가까이 수익이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PER은 17.95 정도, 어느 정도 삼성전자 PER이 17.95 정도면 적정 가격 수준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추정치 매출, 추정치 당기 순이익, 그 다음에 추정하는 PER을 보면 이것은 한 5년 전에, 올해 포함 5년 전에 2020년의 순이익 정도로 다시 회복 정도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퍼포먼스가 아니라 2020년대 정도의 실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삼성전자의 지금 현실이고 이것이 삼성전자를 위기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물론 하이닉스도 있지만 한국 경제의 대들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삼성전자가 잘못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이유 자체도 곧 삼성전자 이꼴은 한국 경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위기면 한국 경제도 당연히 위기다.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국 경제는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만약에 없었다면 정말 한국 경제 지금보다 훨씬 더 전망이 어두울 겁니다. 그나마 하이닉스가 있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양쪽을 같이 벌리니까 메모리에서 비메모리까지, 근데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자 하는데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다 지금 놓칠 수 있는 형국이다. 이게 큰 위기라는 거죠. 그 틈바구니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서 2023년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 D램의 점유율, 전 세계 점유율을 보니까 38.9%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D램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34.3%로 발표했는데 불과 이것이 4.6%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 한 10%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자, 그런데 그 차이가 절반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특히나 그 가운데 서버용 D램 시장 같은 경우는요, SK 하이닉스가 1등이라고 합니다. 기업용이죠. 서버용 D램 시장. 뿐만 아니라 뭐 용산전자상가나 이런 쪽에 가보면 D램 시장, 우리가 개인들의 컴퓨터에서도 삼성전자 제품보다 오히려 하이닉스 제품이 한 20% 정도 더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기능이 좋다는 뜻이죠. 소비자들은 냉정하잖아요. 자, 이것 또한
삼성전자의 위기라는 거죠. 이게 기술력이라는 거고 이게 곧 투자금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게 곧 삼성전자는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메모리, 비메모리.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까지는 메모리에 집중. 그 다음에 TSMC는 비메모리에 집중. 자, 그러니까 하나의 전선을 투자하느냐, 두 개 전선을 같이 공략하느냐, 이게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삼성전자 위기의 원인이고, 그로 인해서 기술력의 차이가 오히려 훨씬 단축되고 있고 앞서는 분야도 생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균일이 시작됐다 할 때 세 번째 생성의 AI 챗봇. 예컨대 엔비디아가 그 시장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기반 이 AI 가속기에 탑재된다고 하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물론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HBM은 DRAM, 메모리 반도체에 DRAM을 쌓아서 적층해서 이 데이터 처리 용량을 굉장히 높인 제품인데 일반 DRAM보다 5배 이상 비싼 고부가 반도체입니다.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전 세계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전체 DRAM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무려 약 2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DRAM 시장의 약 20%로 예상하고 있는 일반 DRAM보다 5배 이상 비싼 고부가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올해 HBM 시장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지난해보다 뭐 한 2.5배 정도 많이 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더 많이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미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2023년 4분기, 지난해 4분기에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3,460억 원.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분만 떼서 생각해보면 무려 2조 1,800억 원의 적자가 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이닉스의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2024년 추정치를 포함해서 과거 직전 5년, 한 2020년까지 보면 마찬가지로 당기 순이익과 주당 순이익, 즉 PR을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하이닉스의 PR은 18.14로 어느 정도 시장의 적정 PR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오면서 매출도 늘어났고 당기 수익도 늘어났는데 PR이 9.93으로 떨어졌잖아요. 주가도 떨어졌다는 거죠. 앞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미래 기대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 2022년도에는 매출은 수주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았음에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당기 수익은 크게 떨어졌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DRAM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PR, 즉 주당 순이익 비율을 보면 오히려 24.49로 앞서 우리가 보았던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에 대한 미래 주가 전망이 예상치가 훨씬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자, 그러면 2023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은 결과적으로 하이닉스도 적자, DRAM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일반 DRAM 가격의 5배 정도 받을 수 있었던 고부가가치 챗봇 반도체는 아직도 생산량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2023년 지난해에는 적자를 기록했죠. 물론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다른 가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총합으로는 흑자였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적자인데 하이닉스는 반도체밖에 없으니까 적자로 마쳤죠. 그리고 지난해 마침내 2023년에 보면 매출액은 DRAM 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계속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도 이제 적자로 돌아섰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까지 다 하니까 삼성전자 총합으로는 당기 순이익이 낮지만 하이닉스는 반도체밖에 하지 않으니까 적자가 났습니다. 또 아까 이제 챗봇 반도체 고부가가치 일반 DRAM보다 5배 비싼 고부가가치 반도체는 아직 캐파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 때문에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제 2024년 보겠습니다. 2024년 보면
올해는 매출액이 크게 치솟습니다. 지난해에 31조 정도였는데 올해는 56조로 엄청나게 치솟았다. 숫자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기 순이익도 흑자로 바로 전환됩니다. 중요한 것은 PR입니다. 주당 순이익 비율. 자, 여기 보면 13.64로 놓으면 이것은 상당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라고 하는 2월 2일, 2024년 2월 2일 기준 현재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하이닉스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일반 D램이 아니라 고부가 챗봇, 생성형 AI 챗봇에 특화된 반도체의 지금 선두주자이기 때문 이유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2024년도 하이닉스 이 실적은요, 2020년 순이익의 무려 150%입니다. 자, 앞서 우리는 삼성전자 지난 5년치 올해를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삼성전자는 올해 전망치, 실적 전망치가 2020년 정도를 회복하는 수준. 그런데 하이닉스는 올해 실적 예상치가 2020년 순이익의 50%나 올라간 150% 전망치입니다. 자, 이것은 확실하게 주가 그래프에서도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계속 스텝이 꼬여 있습니다. 악순환.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오히려 선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보면요. 최근 3년은 2021년 2월 2일에서 올해 2024년 2월 2일까지 그림이 보면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데 냉정하게는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아직도 삼성전자는 3년 전의 가격을 회복 못한 수준. 그런데 최근 3년 하이닉스를 보면요. 그림만 보면 삼성전자 주가 흐름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즉, 하이닉스는 3년 전의 가격을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간을 조금 더 당겨 보겠습니다. 1년을 보겠습니다. 최근 1년 삼성전자 주가와 최근 1년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요. 최저점에서 최고점에 이르는 삼성전자 가격 보면 지난해 3월 달 최저 가격이 한 79,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일 날 최고 가격을 찍었죠. 79,800원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최저가 대비 최고가 기준은 한 130%, 한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1년 동안 최저 가격이 76,700원 했습니다. 지난해 3월 16일이죠. 그리고 올해 1월 22일 날 얼마를 찍었냐면 하이닉스가 최고가 145,400원을 찍었습니다. 이 같은 가격 상승률은 최저가 대비 최고가 기준 190% 상승한 겁니다. 삼성전자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30%가 상승했죠. 같은 1년 동안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3배인 90%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기간, 최근 3개월로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압축해 보면 지금 그림에서처럼 최근 3개월 동안에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최고치를, 최고 가격을 한번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고 가격을 언제 찍었냐면 1월 2일 날 고점을 찍었습니다. 79,800원. 자, 그런데 하이닉스는 언제 찍었냐면 1월 22일 날 찍었습니다. 고점 145,400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고점 가격이 삼성전자 고점 이후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삼성전자가 1월 2일 날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을 때 그때 하이닉스는 오히려 고점을 찍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주가가 훨씬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기대치가 훨씬 높다라는 뜻이기도 하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위기가 극명하게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도권이 뒤바뀌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곧 삼성전자의 위기고 이 위기는 앞서 우리가 올해를 포함해서 과거 5년치의 두 회사의 실적을 비교해 보았지만 이 같은 위기는 몇 년 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서서히 계속 누적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대들보 핵심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있다는 것이 너무 다행이고 이 SK 하이닉스가 D램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AI 챗봇
이 시장에 특화된 반도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매우 다행스러운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SK 하이닉스도 제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한 15만 원 정도가 원래 이제 한 15만 원 가까이 가다가 지금 13만 원대로 오늘 현재 2월 2일 현재 오늘 현재 조금 깔아앉아 있죠. 그래서 주가는 한 15만 원 정도가 2024년 실적 전망치에 이론적으로 비교해 볼 때 적정 가격으로 생각하고, 다만 생성형 AI 챗봇 이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적정 가격을 초과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가는 미래 희망이 반영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초과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삼성전자 역시도 물론 여전히 공룡입니다. 공룡이죠. 다만 주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한 8만 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 아닐까. 현재의 2024년 실적,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빠져있는 현재의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 정도를 보면 한 8만 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도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국 경제의 과제가 이 미국 주도 자국 우선주의가 앞으로 계속 강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반도체에 지나치게 우리가 몰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주도 성장을 조금 탈피하는 그런 전략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보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위기, 아무도 삼성전자가 잘못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위기는 시작되었고, 크게 한국 경제와 반도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